나는 오래전 그 도시에 한번 가본 적이 있지. 커다란 가로수가 양쪽으로 펼쳐진 순간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그곳이 나의 고향인 듯 말했지. 그곳에 가면 정말로 커다란 가로수들이. 전태일재단 이수호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우정택배노조 성남 분당 지부 김현식 지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국노총 노동평등노조 위원장님이신 문현군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믿고 만나는 좋은 배우 우리 식구 박원상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전태일 50주기를 맞이해서 이사장님 주력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으시죠? 특히 전태일 재단 중심으로 지금 전태일 다리에서 매주 수요일 날 수요일입니다. 각 부문에 있는 그 노동자들이나 또는 뭐 단체나 개인이 와서 자기 얘기를 하고 또 전태일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회에 호소하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벌써 20번, 매주인데 20번이 넘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물류사회입니다. 뭐 코로나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물류 천국이 돼가지고 온통 막 정말 경쟁 사회고 물류 때문에 정말 그 짐에 떠밀려 갈 것 같은 그런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모두 공무원 정규직 신분이신지 우정노조는? 네, 우정노조는 집배실은 전부 정규직이고요. 그 이제 택배 같은 경우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집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소포 위탁 분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은 개인 사업자시고요. 차로 위탁.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오토바이로 하는 저희 집배원들은 정규직 신분입니다. 정규직 오토바이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오토바이로 운송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이번에 추석도 즈음 해서 또 코로나 때문에도 있고 해서 물량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요. 뭐 CJ나 이런 딴 택배 회사들은 일주일 전에 접수를 아예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나머지 거에 대해서 우체국에서 전부 처리를 했고요. 근데 이번에 특히 심했던 게 그런 물량들이 많이 몰리면서 딴 택배 회사들이 접수를 못 받아서 그 물량들이 계속 우체국으로 오다 보니까 저희도 추석 때보다 추석 끝나고까지 오늘까지는 굉장히 많은 물량을 처리했었습니다. 최근에 개봉했던 불량한 가족이라는 영화 속에서 제 딸을 찾아다니는 아빠 역할로 나왔는데 그게 택배 일을 하고 있는 아빠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에피소드들도 간간히 나오는 영화였고 정말로 그 이해나 공감이 너무 많이 됐어요. 거기에 또 짓궂게 회방을 놓는 친구들과 얽히는 에피소드들도 있고 보면 현실에서도 충분히 이럴 수 있겠다. 다들 문을 열어놓고 급하게 택배를 갖다 놓고 오고 하다 보면 막 도난이든 뭐든 뭐 훼손이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이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게 지금 택배들 다 받아오셨겠지만 택배를 배송을 하게 되면 사진을 찍어서 보통 전송을 하는데 이제는 그 집배원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택배도 마찬가지지만 가가호 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등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보통의 기본적인 건물이나 이런 데는 CCTV가 다 있지만 저희가 집집마다 배달을 하게 되면 CCTV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뭐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뭐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돈에 얽힌 법원 등기를 보내거나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택배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갔을 때 고객한테 봤을 때 고객이 승질을 내고 난 사인을 못하네, 난 그냥 달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경찰에 신고해서 이걸 놔달라, 등기를 줘라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경찰한테 얘기를 해도 경찰이 이제 주민이 만일에 나도 집배원한테 무슨 일을 당했다, 집배원이 욕했다, 집배원이 때렸다 라고 하면 쌍방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경찰들이 하고 있는 바디캠 같은 거를 뭐 택배 노동자들이나 집배원들이나 해가지고
바디캠을 해서 수시로 이게 전부 블랙박스화 돼갖고 찍을 수 있게 찍어서 하면 CCTV 가리고 내가 택배를 집 앞에 놨네 안 냈네라는 그런 부분도 없어지고 그때 영화에서처럼 그런 공경을 당하시지 않을 수 있는 상황도 생기고 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바디캠은 배달 종사자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산재 왕국이잖아요. 1등이죠. 1년에 한 2,300명, 한 20몇 년 동안 1위라 그러더라고요. 세계 1위. 뭐 그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건 그 사고 예방에도 문제가 있지만 제대로 처리를 못 해줌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예방 효과가 거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그런 산재를 어떻게든지 좀 줄이고 막자 해서 중대재해 지역처벌법. 네. 사업장을 처벌하는 그런 법을 이제 정태일 3법 중에 하나로 네. 이번에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잘 마련되고 잘 갖추어지고 우리의 그런 어떤 의식이 인명을 중시하고 또 사람의 가치를 높이고 아까 뭐 경쟁이나 뭐 빠름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세상이 변한다 해도 나의 사랑 그대와 영원히 비참한 우리 가난한 사랑을 위하여 끈질긴 우리의 삶을 위하여 끈질긴 우리의 삶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택배 노동자가 주당 70시간을 넘게 일한다는 얘기가 요즘에 보도가 됐고요.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분류 작업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우정노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일반 택배 회사와 네. 우체국의 택배 구조가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위탁이 6시경에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면 구분 작업 한 2시간 정도는 합니다. 저희가 네. 어쩔 수 없이 내 거는 챙겨야 되니까. 한 6, 7분의 거가 이제 빠르게 오면 그 분에서 내 거 뭐 주변들 거 줘야 되기 때문에 네.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게 우체국이라는 곳의 특성상 그렇게 되는 거고 일반적인 택배는 그보다 시간이 훨씬 더 길죠. 그래서 이게 무노동 임금만 그러니까 무노동 노동을 했지만 무임금이기 공짜라고 때문에 얘기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택배 회사에서 픽업을 하는 금액이 한 2,000원에서 2,200원대 그래서 정말 싼 데는 1,800원대까지 있는데 네. 이제는 정부에서 나서야 된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네. 하냐면 골목 상권을 죽인 게 옛날에는 대형마트라고 했지만 네. 지금의 골목 상권을 죽인 거는 택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저임금으로 해서 택배 산업이 활성화됐지만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특혜를 보는 사람들은 온라인적인 유통회사 그리고 저희가 받아보는 저희 국민들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택배를 해도 뭐 착불비 2,500원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배송비 2,500원 가지고 몇 사람이 그 돈을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굉장히 싼 거죠. 근데 이거를 배송비를 우리가 5,000원이다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그걸 안 할 거예요. 가게에서 사든지 마트 가서 사든지 할 건데 지금은 배송비가 워낙 싸니까 저희는 계속 시켜요. 그래서 지금의 특혜를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택배 하시는 분들의 그 중노동 그리고 그렇게 과로사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적인 국토교통부에서 택배 산업에 대한 재정립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번에 라이더 유니온 나오셨을 때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가로 배달을 해야 되고 한꺼번에 여러 군데를 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라이더들은 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위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결국 우체국 택배, 소위 우정국은 이제 정규직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CJ나 롯데나 뭐 로젠
그 사기업이에요. 네, 사기업. 예, 그 차이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안정적이죠. 우선 뭐 분류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보장이 되는 거죠. 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봉급도 아마 안정적으로 월급으로 이제 받고 뭐 수당을 어떻게 더 책정되는 이건 이제 문제인데 그건 다른 CJ나 이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 사업자로 돼 있고. 예, 예. 그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꾸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점이에요. 네. 지금 이런 사업을 사기업에만 맡겨 놓으니까 네.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가, 공기업화할 것인가 이런 게 아마 충분히 이제는 문제 삼아야 되고 논의가 돼야 되고 그걸 확보해 나가는 걸 안 하면 지금 우리 자본주의 그냥 돈만을 추구하는 이 자본주의는 이미 야수로 변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네. 사람이 죽어나가든 뭐 택배를 하다가 죽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사회적 합의기구에 들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민간 시장에 우리 우정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그 경쟁 속에 들어가냐? 당신들이 추구하는 게 공익의 가치를 크게 가지냐 아니면 영리의 가치, 수익의 가치를 크게 가지냐? 제가 우정사업본부나 과기부의 공무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럼 공익적 가치가 크다 그러면 이게 시골 도서벽지나 농촌 같은데 민간 택배들은 안 갑니다. 그리고 무거운 거는 거부하고 요금을 더 받고요. 근데 우정 공무원들은 죽으나 사나 가야 됩니다. 죽으나 사나 가야 되고 그 시장에서 일단은 민간 택배 시장에 아까 우리 이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 제도적으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우정본부만이라도 우선은 정부가 하면 민간 택배 시장도 쫓아오게 돼 있거든요. 이게 택배 시장에 너무 과다 출혈 경쟁하다 보니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만 죽어나는 겁니다. 제가 한국노총 노동평등노조 네, 얘기를 알고만 있었는데 진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이번에 여쭤보려고 해요. 힘들고 어려운 노동자, 산별해서 받기 거부하는 노동자를 네. 좀 도와줄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라. 그게 이제 노동평등노조를 네. 작년 1월에 출범시켰죠. 아, 작년이었어요. 네. 출범시켰는데 지금 뭐 한 3, 4천 명이 같이 또 이제 저랑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국내 노동자뿐이 아니라 전 세계 185개국의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에 이제 대사관, 영사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외교 공무원들 뺀 행정원들, 실무원들이 저희 조직에 들어와 있고요. 그렇군요. 이 2017년 이제 기자 한 분이 저한테 중국 서안에 있는 실무원이 되게 억압받고 힘들다. 4대 보험도 안 된다. 그래서 무슨 4대 보험이 안 되냐 정부 부처에서 네. 진짜 안 됐었어요. 아, 그럼 노- 어떻게 해요? 노동자성을 아예 인정을 못 받아서 제가 이제 현 정부의 그 관계 부처 장관을 고발을 했죠. 고용보호법 위반으로. 예. 그러면서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이 긴급하게 됐어요. 470억 정도가. 네, 네. 그래서 4대 보험 확보를 했고 그 외로움이란 건 말야 남자친구와도 무관한 것 술을 마셔봐도 춤을 추어봐도 블루스에라도 사로잡혔나. 문영군 위원장님은 되게 오랫동안 하시면서 이런저런 조직 활동을 하시면서 힘든 점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노동자를 조직화하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소 이사장님께 더 오래되신 이소 이사장님께 뭔가 좀 멘토링이랄까 이런 거를 뭐 구하는 시간을 잠깐 이제, 드려볼까 해요. 예. 우리 과거보다 그래요. 옛날에 우리 이소 선배님이 하실 때는 이제 좀 대중운동 또 학생운동권들이 조금 들고 일나서 좀 이 진보의 가치 본인이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그 가치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취업난에 허덕이니 학생운동권서부터가 이렇게 본인들 먹고 살기 바쁘고 활동가 구하기가 상당히 빚지고 있어요. 빚. 예. 학생들부터. 활동가들 구하기가 힘들고요. 조직하기 되게 힘듭니다. 힘들고 꼭 이제 회사가 고용의 불안을 느꼈을 때 찾아와요. 노동조합은 잘 나갈 때, 회사가 잘 나갈 때 딱 설립하면 참 좋거든요. 교섭하기도 편하고 다 망해져 갈 때 와가지고 그게 제일 어렵죠. 예. 그런데 그 한국노총의 그 평등위원회라는 건 참 노동자 평등위원회 정말 시적절하고 참 시대에 맞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특히 그 사업의 영역이 보니까 특히 사각지대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어려운 그런 데가 참 많거든요. 네. 그렇게 그 시대에 맞는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우리 노동운동이고 또 뭐 각성한 우리 노동자들의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인생의 절반을 좀 넘어서면서 좀 마음의 감정적인 동요나 변화도 자꾸 찾아오는 것 같고 그냥 선생님이 인생에 먼저 앞서서 나아가신 선배님으로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한 말씀만. 예, 그 자족인 것 같아요. 자족. 그러니까 우리 뭐 박원상 우리 대배우님께서 자전거를 즐기고 자전거를 타고 하는 건 그거는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고된 일을 저 일산에서부터 땀뻘 뿌리면서 왜 저러지 하지만 스스로는 아까도 너무 기분 좋다는 거예요. 아 요즘 뭐 바람도 슬슬 불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스스로 만족하고 거기서 이제 찾는 기쁨이 많거든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찾고 그리고 거기에서 만족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일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게 아닌가.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전에도 전염성 질환 같은 게 창궐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구를 빌려 쓰는 지구를 너무 망쳐놓고 한꺼번에 망쳐놓고 있어서 지금 좀 안타까운데 저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직원들한테도 맨날 종이컵 한 번 쓰고 버린 종이컵이 너무 불쌍하지 않냐. 얘네가 한 번 쓰려고 이렇게 만들어 온 게 아닌데 그래서 컵을 하나씩 줬었어요. 직원들한테 유리컵 하나씩 주고 이걸 사용하라. 마지막으로 엑기스 있게 한 말씀씩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은 권리다. 어떻게 안전이라는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네. 안전하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쭉 이어 나가야 당연히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네. 그 안전보건 토크 콘서트 출연하시면서 네. 스태프들이 안전한가 이렇게 둘러보게 되신다고 했잖아요. 예, 보는 네. 관심의 관심을 갖게 되는 것 부분들이 같아요. 점점 네. 달라져요. 그게 네. 늘 여기 와서 깍두기를 앉아 있으면서 느끼는 부분이 미처 몰랐던 그런 자리마다 네.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셨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올려지더라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하시면서 같이 또 곱씹어 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 네. 네. 우리 노동자들은 좀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 맡겨 놓으면 그냥 그거 끝나지 않으면 퇴근도 안 하고 물론 자본들이 그렇게 길을 들여놓은 것도 있지만 좀 내 몸이 먼저고 내 건강이 우선시 돼야지 가족도 지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플라스틱
같아요. 지금 서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전쟁도 못하면서 들이는 그런 군비, 예를 들어서 전투기를 만든다거나 항공모함을 만든다거나 하는 돈, 이 돈의 아주 일부라도 이 플라스틱을 분해시키는 그런 기술, 그런 걸 연구하고 하는데 좀 과감하게 투입을 하면, 몇 조 원이라도 그냥 하면 좀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6회차는 10월 20일 역시 화요일이고요. 주제는 공공 서비스 분야에 우리가 늘 이용하면서 통 관심이 없는 공항 보안 검색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